특집 대감 시대. 시대를 잘못 만난 풍운의 비우나 우리의 남자 고향을 끔찍히도 그리워하신 신마적 형님 그 1편이라네. 아니 이러다 나 세상 모든 사람들 형님으로 모실 것 같네. 참고로 1편에서는 신마적 형님이 김두한과의 대결로 물러가는 시기까지 조명을 할 것이고 2편에서는 만주에서 마주친 시라소니와 관련된 내용일세. 낭만 주먹시대 원조하면 바로 이 신마적 형님이라네. 왜 신마적이라 불렸는고 하니 당시 구마적이라 불리는 본명 고이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종로 건달 두목이셨지. 당대 사람들은 구마적의 본명은 거의 몰랐고 그를 마적이라고 칭했었다네. 신마적이 나타나고 유일하게 그와 대적한 인물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 그를 또 다른 신흥마적 즉 신마적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이네. 니들 내가 누구야? 아이고 우리의 신마적 형님이시죠. 내가 왜 신마적이야? 나는 보송대학교 엄동욱이야. 여기서 보송전문대학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이며 당시도 상당한 명문대학교였지. 그리고 신마적의 본명 엄동욱은 일본의 인류대학 동경대학교까지 유학을 다녀온 상당히 지식 있는 학구파셨지. 하지만 일제시대 조선인으로 유학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한 차별을 받았던 것이지. 신마적 형님은 일본의 이런 차별을 그냥 절대 넘어가지를 않아. 차별을 하는 순간 그냥 상대는 너가웃이었지. 형님은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애주가셨네. 그래서 술집도 자주 즐겨 가셨었다네. 야 이 쪽발이 새끼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라는 말을 일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아노 쪽발이 나가 새끼 조모노 아닥할 수 있나 데스. 심지어 야쿠자와의 싸움도 피하지 않았었다 하며 야쿠자의 칼에 맞고 창자가 튀어오는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적을 바라보셨다는 이 일화. 그리고 뚜벅뚜벅 병원까지 걸어가셨다는 그 일화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계셨지. 독불장군이라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던 상당히 불같은 강인한 성격. 그게 바로 신마적 형님이셨네. 자존심도 상당하셨지. 상당히 잘생기셨고 체격도 건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 이게 유일하게 신마적 형님의 약 40세 나이 정도 추정이 되는 사진 한 장이네. 와우 미남이신데.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최초로 씨가 배역을 맡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라 참으로 캐스팅이 절묘했었다고 생각도 하네. 딱 그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네. 그의 고향은 평양 육척장신이라 불리며 주먹 또한 상당한 크기였다고 전해지고 있네. 그의 주특기는 상대에게 접근하여 순식간에 들어 바로 유도와 씨름으로 다져지셨다네. 당대 1기 주먹 원조에는 3인방이 있었는데 구마적인 고이경, 쌍칼, 김기환, 신마적, 엄동욱이었던 것이지. 하지만 서로 맡고 있는 포지션이 다소 틀렸다네. 엄동욱은 학생들의 체육관 YMCA8을 장악하고 구마적은 종로 어깨, 김기환은 YMC에서 상당한 실력으로 인정받았지만 학벌이 없어 독고다이 생활을 하셨던 것이지. 참고로 쌍칼 김기환 형님의 필살 기술도 아마 궁금하겠지. 쌍칼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리듬을 타고 1, 2, 1, 2 스텝을 밟다가 펀쩍 펀치를 구사하는 게 바로 쌍칼 형님이셨지. 그렇다면 신마적, 구마적 다이다이 떴을까 과연? 있다는 설이 있다네. 그 설에 의하면 신마적이 조금 우세했었다고 하네. 하지만 결과는 안 나왔었다고 하지.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형동생으로 지냈었다는 설이 있지. 구마적이 형님이시지. 아무튼 신마적 형님은 22살 부산으로 입국을 하고 종로로 넘어오시면서 엘리트 출신의 학벌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인 차별에 어디에서도 취업이 안 돼.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이에 상당히 승질나고 짜증나고 그지같은 현실에 술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시지. 그러다 보니 할 일도 없어 운동이나 해볼까 하며 학구파 출신의 운동집단 체육관 YMC를 들어가서 횡포를 부리게 되네. 이때 체육관에는 실력자가 2명 있었는데 2인자는 바로 갈치라 불렸던 이민규, 대망의 1인자는 살인펀치라 불렸던 해악기였네. 횡포를 부리는 신마적은 이민규와 붙게 되네. 야, 너 이 새끼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깽판이야? 나?
보성대학 엄동욱이다. 이에 갈치는 엄동욱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대자로 얻어버리지. 이때 체육관 1인자 해왔기와 붙게 되지만 상당한 실력과 해왔기와는 꽤나 장기전으로 흘러갔었지. 그의 별명이 무엇인가? 살인펀치 아닌가? 엄동욱은 거리를 좁혀 장타가 아닌 단타의 타격 사정거리에 맞서게 된다네. 그렇게 몸이 밀착되면 큰 펀치를 날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 아무튼 체력이 바닥난 해악기는 결국 신마적의 펀치를 아구창에 정통으로 맞고 다운이 된다네. 이게 바로 신마적이 YMCA를 접수하게 된 배경이네. 이때 종로에선 호랑이 한 마리가 크고 있었으니 바로 구마적의 부하 김두한이지. 신마적은 당시 종로 건달들에게도 상당한 예의를 받고 있었는데 상당히 까칠해 보이는 김두한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다네. 그러다 어느 날 구마적이 무너진다. 당시 김두한의 나이 18살 때였지. 여기에 관해선 두 가지 설이 있네. 첫 번째는 김두한에게 무너졌다는 설, 두 번째는 일본의 깡패 소탕에 무너졌다는 설 참고하시게. 아무튼 구마적이란 별이 지고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인물 바로 김두한이었던 것이지. 참고로 신마적과 김두한의 나이 차이는 9살, 즉 김두한 18살 때 신마적은 27살 정도 되었던 것이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폭풍 성장하는 김두한이 아마 신마적에게도 상당히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었을 테지. 먼저 신마적과 김두한의 대결은 두 가지 설이 있지. 첫 번째는 김두한 본인이 어느 한 인터뷰에서 신마적을 꺾었다고 진술했었지.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만 또 다른 증언자가 한 분 계셨으니 바로 신마적과 20년 지기 YMCA의 막내 이모 씨네. 실명 거론이 안 돼 구라 내용이 아닐까 했다만 그는 2002년 87세의 연세로 타계하셨다는 정보까지 있고 상당히 현실적인 증언이 있어 보이기도 해서 이야기하겠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1936년 김두한이 19살이 됐던 어느 날 어느 한 술집에서 YMCA 패거리들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네. 참고로 신마적은 김두한의 까칠함을 상당히 싫어했었고 평소 곰보라고 불렀다네. 이 곰보 새끼 이거 너무 버릇없이 커가는 거 아니야? 마적 형님까지 물러나셨는데 이놈이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네. 형님 그래봤자 19살밖에 안 됐는데 꼭 신경 쓸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니야, 심상치 않아. 지금 김두한이 야쿠자고 나발이고 뭐고 다 개박살 내고 다니고 있다고 하지. 너무 커가는 것 같아. 그리고 곰보 자식이랑 같이 다닌 놈들은 또 봐도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며칠 후 다방 앞에 서 있는 김두한 패 2명을 향해 엄동욱이 다가가네. 야 이 새끼야, 니들은 형님을 보면 인사할 줄도 몰라? 이거 형님 왜 그러십니까? 대낮에 또 한잔 하셨습니까? 그래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한잔 했다 하며 달려들고 그의 필살기 들어 매치기로 땅에 꼽아버리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두한이 부하들을 이끌고 신마적을 찾아가지. 어이 곰보, 여긴 웬일이신가? 형님 제 동생들 쥐어패셨더군요. 제가 한참 형님보다 어리지만 오늘은 형님을 좀 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새끼가 라며 신마적은 흥분했고 주변에 있는 식탁이나 의자 할 거 없이 모든 물건을 다 패대기 치네. 참고로 신마적은 항상 단도를 품에 지니고 다녔는데 김두한도 이 사실은 알고 있었지. 형님 이거 조선인들끼리 다이다이 까는데 칼은 좀 빼고 합시다. 이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마적 형님도 상당히 큰 체구였지. 근데 체중이 더 높았던 김두한의 풍채가 19살이란 나이는 믿기지 않아. 그냥 거대한 산같이 보였네. 형님이 노시나 독불장군 아니신가? 보통 남의 말은 안 들으시는데 그 말은 또 듣고 단검을 나에게 주시더라고. 그리고 싸움은 시작되었네. 동욱이 형님이 김두한을 잡아들여 맺히려고 하는데 김두한이 붕 뜨더니 발차기로 형님 얼굴을 강타시키네. 이때 아마도 턱뼈가 부러졌었지. 형님이 저항을 하지만 꼼짝없이 김두한에게 이리저리 얻어 터지셨지. 결국 쓰러지셨다네. 순간 우리는 뜨끔 하면서 김두한에게 죽었다고 생각했어.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지. 김두한이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나는 생각했네. 와우, JOJ 됐어. 오늘 내 인생도 종이 치는구먼. 김두한이 이때 말을 꺼냈었네. 뭐해? 어서 형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고. 그리고 당시 돈 100원 정도를 주셨어. 상당히 큰 돈이지.
병원비로 쓰라는 얘기였지. 결국 동욱이 형님은 턱뼈와 갈비뼈가 나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었다네. 형님 부하 해학기 형님과 갈치 형님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종로파 김두한을 기습하겠다고 난리 피지만 형님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셨는지 허락하지 않으셨다네. 그도 그럴 것이 아마도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이네. 태어나 처음으로 맛본 패배였고 하물며 9살이나 어린 애한테 당했으니 더욱 그랬겠지. 그렇게 형님은 한동안 몸을 추스리시고 허망함을 느끼셨는지 나를 포함한 7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만주로 넘어가셨네. 시대를 잘못 만난 우리의 학구파 신마적 형님 김두한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만주로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시라소니를 마주치게 된다. 2편도 기대해 주시게